첫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와 클럽 브리에의 경기입니다. 1차전 결과는 아시다시피 3대3 무승부가 나왔고 2차전은 아틀레티코의 홈구장인 메트로폴리타노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1차전 경기를 짧게 복귀해보자면 아틀레티코로선 두 골을 먼저 리드하는 경기였지만 1차전 무승부가 나온 부분은 오히려 클럽 브리에 쪽에서 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경기 양상이었는데, 특히 후반전 경기 주도권과 분위기는 완전히 클럽 브리에가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1차전 가장 아쉬웠던 선수라면 마르코스 요렌테였는데, 두 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시메오네의 전술에서 기술적으로나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많이 나왔고 실점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이 문제는 바리오스가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는 2차전에서 중원 조합을 어떻게 꾸릴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긍정적인 부분은 훌리안이 지난 바르샤전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난 이후 확실히 폼이 좋아졌다고 느껴졌고, 겨울에 합류한 루쿵허는 정말 좋은 영입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클럽 브리의 라인업을 보면 팀의 리빙 레전드인 바나켄과 메셸레를 제외하면 20대 초반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확실히 젊은 스쿼드라고 느껴졌던 것이 90분 내내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며 강한 압박 강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뜩이나 중원이 아쉬운 아틀레티코는 브리의 압박에 꽤나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며 1차전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공수 양면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던 브리의 핵심 미드필더 라파엘 오메디카가 경고 누적으로 2차전 출전할 수 없는 부분은 굉장히 큰 전력 손실로 느껴지며 사실상 대체 불가한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온예디카의 결장은 2차전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전 굉장히 팽팽한 경기를 펼쳤던 것에 비해 아틀레티코의 승리 배당이 상당히 낮게 측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쉽게나 하지만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이번 시즌 홈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반면, 클럽 브리에의 원정 성적은 지난 챔피언스리그 원정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했고, 유일하게 1승을 기록했던 경기는 예선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카이랏 알마티였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뉴캐슬과 카라박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1차전에서 사실상 승부가 나버렸는데, 뉴캐슬이 카라박 원정에서 무려 6골을 폭발시키며 1대6 대승을 기록했죠. 그리고 2차전은 뉴캐슬의 홈구장인데 무려 5골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선발 라인업에서부터 대거 로테이션은 현재 뉴캐슬의 체력적인 상황을 보면 아무리 로테이션의 보수적인 에디아우 감독이라고 해도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아무리 뉴캐슬의 홈경기이고 유리한 경기라고 하더라도 1.1대 승리 배당은 너무 낮을 뿐더러 핸디캡 승리도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축구팀 카라박은 아시다시피 챔피언스리그에서 언더독 팀들 중에 하나이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 스타일을 보이는 팀인데, 물론 그런 점 때문에 1차전 더욱 처참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2차전 역시 카라박은 되든 안 되든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불가피한 스코어이기 때문에 이 매치업에서 양팀 득점 성공 배당이 무려 1.9대까지 나온 것은 이 매치업에서 이 정도의 배당이라면 못 먹어도 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인터밀란과 보데글림트의 경기를 선택해봤습니다. 1차전은 보데가 홈에서 3대 승리를 기록하는 이변을 연출했는데요. 확실히 이번 1차전도 노르웨이의 추운 겨울 날씨가 크게 한몫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홈에서 무려 맨시티를 꺾고 온 보데를 상대로 로테이션을 돌린 것은 결국은 아쉬운 선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심지어 리그 우승 경쟁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죠. 결국 2차전 홈에서 2골 차를 뒤집어야 하는 인테르인데, 이런 상황에서 마르쿠스 티람의 폼이 최근 떨어져 있다는 점과 팀 내 득점 1위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라우타로의 대체 자원인 피오 에스포지토가 지난 1차전 멋진 터니슛으로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최근 3경기에서 폼이 꽤 올라와 있는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보드글림트는 노르웨이의 신흥 강호팀이라는 점에서 유럽 대항전 경험이 굉장히 적은 팀이지만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선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이변을 연출했으며, 이번 시즌은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라면 유럽 대항전에서 언더독에 위치해 있는 팀이지만 소위 4대 리그라 불리는 빅리그 팀들에게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오히려 그 외 리그 팀들에게는 승리하지 못하며 강강약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참고로 보데는 최근 토르트문트, 맨시티, 아틀레티코, 인터밀란으로 이어지는 챔피언스리그 일정에서 3승 1무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로 인해 춘추제로 리그가 운영되는 노르웨이 리그 특성상 체력적으로 크게 우위에 있다는 점은 확실히 유효했습니다.
있으며 같은 감독 체제에서 오랜 기간 맞춰온 탄탄한 조직력은 포대가 언더독 팀이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증명했는데요. 또한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 카스퍼 호그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준결승 진출의 주역이었으며 최근 강팀들을 상대로 연속해서 득점을 터뜨려주며 이번 여름 적샹엔 빅리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키부 감독의 인테르가 체급 차이가 크게 나는 매치업에서 정말 강한 면모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보대를 리그 수준 차이와 팀 네임밸류만 보고 최근 낮은 팀으로 분류하기엔 이미 보대는 많은 경기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인테르가 과연 홈이라고 하더라도 두 골 차이를 뒤집고 16강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지 않아요. 때문에 1.3대까지 떨어진 인테르의 승리를 갈 이유는 없어 보이며 굳이 간다면 핸디캡 승리로 가야 배당이 괜찮아지는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비슷한 배당을 받은 양팀 득점 성공이 더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 양팀 득점 성공으로 추천드립니다.